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버튼 한번 클릭으로 원하는 데이터 추출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매크로 기능과 이름 정의 기능,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이 들어갑니다. 여기 한번 완성된 것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완성본을. 여기 완성본 보시면 여기 원하는 데이터가 있고 저기 원본 데이터가 있어요. 원본 데이터가 쭉 있는데 이 원본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에 보시면 유효성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만든 건데 저기 A반, 내가 A반이면서 엑셀 익스포트 시험 본 사람들 한번 검색해 볼까요? 검색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검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지우고 다시 검색 버튼 누르면 자,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A반이면서 김씨로 시작하는 사람들 찾아볼까요? 김씨? 그러면 김별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김별표 써주고 검색 딱 누르면 A반이면서 김씨인 사람들이 검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해주는 기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 열어주시고요. 보겠습니다. 문제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해놨거든요. 문제를 만들어서 해놨거든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하도 이렇게 버벅거리고 하다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서 저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더보기에서 클릭하시면 링크 걸어 놓으니까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원본 시트 A3G100 영역의 이름을 원본으로 정의하시오. 자, 그러면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이름 정의하기 전에 리본 메뉴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본 메뉴 보이게 하고 숨기게 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F1입니다. 이거는 뭐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액세스든 모든 데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기에 들어가서 여기 수식 입력 줄도 보이게 할까요? 자, A3과 G100 영역 선택해 보겠습니다. A3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Shift 누른 다음에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 이름 상자에 원본이라고 써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왜 정의를 해요? 여러분 야! 라고 부르면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얼굴을 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정확하게 누구 이름을 딱 불러서 길동아 딱 부르면 길동이만 딱 뒤돌아서 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주면 편합니다. 이름은 시트의 전체 엑셀 문서에 하나의 엑셀 문서에 이름은 딱 하나밖에 지정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원본이라고 정해서 이름을 정의해주면은 작업하기가 참 편한 게 많습니다. 자, 다음 원본 시트 오른쪽에 새 시트를 만들고 시트 이름을 필터로 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새 시트를 요거 클릭하시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새 시트가 열립니다. 또 단축키는 Shift F11 눌러도 새 시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버튼을 눌러서 만들겠습니다. 시트 이름을 뭐로 하래요? 필터로 하래요. 필터. 죄송합니다.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필터. 됐나요? 자, 이렇게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 시트의 L2에 원본 시트의 B3, B100 영역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후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원본 데이터가 있는 원본 시트에서 자, B3, 여기 원본이라고 써야 되는데 원본 데이터라고 썼네요. 자, 여기 원본이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자, 원본 필터 시트 L2에 원본 시트에 B3, B100 B3서부터 시작해서 B100까지 그럼 컨트롤 Shift 누르고 그냥 아래 방향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어디다 붙여 넣으래요? 필터 시트 L2에 복사해달래요. 그럼 필터 시트 클릭해서 L2 선택해서 컨트롤 V 붙여넣었어요.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래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보시면 여기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중복된 데이터가 다 제거되고, 그렇죠? 하나의 데이터만 남습니다. 자, 다음 L3, L6 영역의 이름을 그룹으로 정의하래. 그럼 L3서부터 시작해서 L6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이게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여러분, 제가 이름을 잘못 정의했으면, 혹시라도 이름을 잘못 정의하면 수식 탭에 보시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름 관리자에서 이 이름을 선택하시고 편집 누르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수정하든지 참조 대상을 수정하든지 수정하시면 되고요. 또 혹시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저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트 M2 셀의 원본 시트에 200 영역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후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시오. 그러면 또 원본 데이터 들어가서 200 자, 200을 또 선택해 주시고, 자, 컨트롤 C가 복사한 건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필터 시트에 들어가서 M2 셀 선택하시고 컨트롤 V. 자,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 있습니다. 그쵸? 선택하셔서 선택 영역 확장이 아니에요. 그쵸?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확인 그러면, 그쵸? 자, 중복된 건 싹 지워지고, 그쵸? 이렇게 데이터가 남습니다. 제가 너비를 좀 넓혀 보겠습니다. 됐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열너비의 높이가 좀 안 맞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선택하고 열너비를 이렇게 조정하셔도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했나요? 여기 보세요. M3, M7 영역의 이름을 서브젝트로 정의하시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서브젝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브젝트. 여러분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엔터. 그죠? 다음 그림처럼 됐나요? 그림에는 뭐도 넣었어요? 테두리도 넣었네요. 그럼 우리도 테두리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또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놓으시고 컨트롤 키 놓으시고, 여러분 컨트롤 시프트 알트 이걸 조합키라 그러는데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는 먼저 누르고 나중에 띄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홈 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 테두리가 있어요.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셀을 디자인하시오. 아래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B3셀에 검색할 데이터를 입력하시오 라고 입력하고 글씨체는 굵게 하래요. 그럼 B3셀을 선택하시고 이 사각형이 나오게 하려면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시면 됩니다. 자,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시면 이렇게 특수 문자들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특수 문자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나왔으니 이걸 해볼까요? 한 칸 띄고 검색할 데이터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글씨체를 굵게 하래요. 그럼 클릭하고 글씨체를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B4BH 셀 배경색은 B4BH 그림같이 우선 만들어 볼까요? 그림처럼 어떻게 만들었죠? 그림 여기 보니까 반 이름 우리 글씨가 작죠? 잠시만, 이거 전체적으로 맑은 고딕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맑은 고딕체를 좋아하거든요. 자, 반 이름, 생일, 과목, 시험일자, 그 다음에 점수, 조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반 이름, 생일, 과목, 시험일자, 점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본 데이터에 보면 메뉴에 반, 이름, 생일, 과목, 시험일자,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시험 일자 점수 그대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복사해 오셔도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원본 데이터에 보시면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한다는 게, 자 여기 이렇게 반 이름 생일 과목 시험 일자 점수 이걸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죠? 여기 필터 시트로 넘어가서 여기다 이렇게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붙여넣기 옵션이 떠요. 열너비를 클릭하시고 원본 열너비 유지 요걸 선택하시면 원본하고 똑같이 열너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옆에 있는 셀하고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서식이 지정된 셀을 선택하고 홈 탭에 보시면 클립보드 그룹에 서식 복사라고 있어요. 서식 복사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를 딱 선택해 주면 똑같은 서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테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테두리 이렇게까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또는 컨트롤 1 셀 서식,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1 셀 서식 들어가셔서 테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깥쪽 테두리, 안쪽 테두리.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서 확인해서 테두리 넣습니다. 다음. 아니 여러분 이 색이 무슨 색이냐면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녹색 강조육 40% 더 밝게입니다. 이 색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제가 만들었으니까 아는 거지. 그 다음에 글씨체는 굵게 하래. 그럼 글씨체 여기 전체적으로 굵게 한번 눌러볼까요? 굵게 이렇게 굵게. 여기 글씨체가 이상하네요. 맑은 꼬드기 아닌가 보다. 그죠? 자,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글씨체 굵게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셀 배경색 녹색 다른 요 색깔이 여기 색깔은 안 나왔네요. 그쵸? 맞나요? BO의 특별한 뭐 색깔로라고 나왔나요? 여기 BO의 색깔로라고는 안 나왔지만 BO하고 EO 셀은 색깔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여기 그림처럼 색깔 한번 넣어볼까요? BO 셀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EO 셀을 선택하고 색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 여기 셀 배경색을 채우기 색을 선택하시고, 제가 이걸 넣었거든요. 파란 강조 80% 더 밝게 클릭해 주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BO 셀은 여기 있네요. 색깔로라는 것도 나오네요. 그렇죠? BO 셀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하고 원본의 그룹이라고 입력하여 값을 제한하시오. 그럼 BO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뭐예요? 값을 제한해 주는 거예요. 자,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밖에 못 입력하게 해라. 1서부터 10까지만 입력해라.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만 입력해라. 4글자만 입력해라. 이렇게 정수로 제한을 한다든가, 뭐 1서부터 10까지 입력해라.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라. 목록,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만 입력해라. 날짜, 뭐 1월 1일서부터 1월 30일까지만 해라. 뭐 시간, 1시서부터 뭐 10시까지만 해라. 텍스트 길이가 3글자인 것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문제에서 친절하게 목록으로 해라 했으니까 목록으로 하고, 원본은 뭐로 해주래요? 원본은 그룹으로 하래. 그쵸? 원본의 그룹이라고 입력하여 값을 제한하래요. 는 그룹. 자, 그룹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룹 맞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하나 넣겠습니다. 설명 메시지는 목록에서 선택하세요라고 할까요? 오류 메시지도 한번 넣어볼까요? 오류 메시지는 넣지 말아요. 자, 이게 오류 메시지 넣지 말고 설명 메시지만 넣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넣겠습니다. 다음 과목. 자, EO셀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하고 원본의 서브젝트로 입력하여 값을 제한하시오. 셀 배경색은 파란 강조 80% 더 밝게. 이게 파란 강조 80% 더 밝게입니다. 어디 있어요? 홈 탭에 보시면 요 채우기 색에서 파란 강조 80% 더 밝게잖아요. 그쵸?
자, 이걸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뭐. 자, 여기도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목록으로 값을 제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시고 설정에 들어가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시고 목록을 만들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기 는. 여러분 이거 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름을 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 분 이름이 뭐죠? 요 L2서부터 A, B, A, C, D, B네요. 그렇죠? 정렬이라도 좀 해둘 걸 그랬나? 요 A, B, C, D 요 반 요건 뭐예요? 우리가 그룹이라고 입력했고 요거는 그룹이라고 이름을 정했고 요거는 뭐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과목이라고 아니 서브젝트라고 이름을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브젝트라고 우리가 값을 제한해 주는 거예요. 서브젝트. 오류 메시지가 아니라 설명 메시지만 쓰겠습니다.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자, 확인. 자, 여기 보시면 클릭하면 여기 과목이 나와요. 그쵸? 과목이 떠요. 왜? 과목으로 값을 제한했기 때문에 여기 서브젝트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쵸? 자, 이름을 서브젝트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A반, C반, B반 이거 나오네요. 아유, 정렬이라도 여기 지금이라도 정렬해야겠어요. 자, 여기 드래그하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 선택 영역 확장하면 안 돼. 옆에까지 정렬이 되니까 그냥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정렬. 자, 오름차순 그쵸? 확인. 그리고 A, B, C, D. 그럼 여기도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여기도 정렬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뭐 과목 오류가 밑에 뜨게 하려면은 귀찮아지는 작업이라서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렬을 가운데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드래그하고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 여러분 이렇게 정렬이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정렬하려면 사용자 지정 정렬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요거도 해야 되네. 그쵸? 자, B3셀에는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아이고 이거 B3셀이 아닌데 어디에요? B3셀이 아니라 B7셀이네요. 그죠? B7셀에는 여기다 클릭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특수문자를 넣고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자,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굵게. 여러분 똑같이 해도 되니까 번호. 여긴 번호가 들어갔네요. 전 번호까지 할까요? 그럼 다시 옆에 원본 시트 들어가서 복사하겠습니다. 번호까지 해서 이렇게 전체 다 복사해서 컨트롤 C 필터 내려와서 여기서 컨트롤 V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 넣었네요. 그럼 여기 두 개만 블록을 씌워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여러분 여기는 있잖아요.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디카운 타로에서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시나요? 자, 제가 그냥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는 디카운트 A 썼습니다. A. 좀 전에 여러분 우리 여기 이름을 원본이라고 요 원본 시트에 보시면 A3서부터 G100까지 이 전체 데이터를 원본이란 제목을 포함해서 원본이란 이름으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원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원본 전체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 원본에서 쉼표 무엇의 개수를 세줘요? 그냥 여러분 디카운트 하니까 여러분 디카운트는 숫자인데 숫자 셀 점수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 디카운트는 아무 열이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기 열 번호나 열 제목이 들어가거든요. 전 그냥 이렇게 3이라고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4라고 해도 되고 5라고 해도 됩니다. 1, 2, 3, 4, 5, 6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쉼표 2, 3, 4, 5, 6, 7 중에 하나 좀 쉼표. 그 다음 조건은 뭐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주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
클릭 드래그하고 여기 마지막에 조건에 들어가요. 가로 닫고 또 앰퍼샌드하고 여기 개라고 한번 써볼까요? 개 이렇게 앰퍼샌드하고 개 쓰겠습니다. 원본 데이터에 세 번째래. 네, 조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 나오면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한번 볼까요? 다음에 여기 잠깐만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는데 C에 파워포인트 30하게 나오는군요. 그쵸? 이게 C, A에 엑셀 3개 나오네. 그쵸? 제대로 나오네요. 자, 여기 가운데 정렬하고 자, 문제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문제를 다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디카운트하고 여기 개 이렇게 써라고 나왔네요. 그죠? 친절하게. 셀 배경색은 납품으로 하래요. 그럼 셀 배경색을 납품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디 있어요? 홈 탭에 보시면 셀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여기 납품이 있어요. 납품 하시고 여러분 지금 글씨가 이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글씨 크게 보게 하기 위해서 기본 글씨체를 아마 20포인트로 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시 16으로 했네요. 기본 셀 포인트를. 그래서 좀 줄이겠습니다. 12로 굵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굵게. 다음.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 이제 매크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 볼까요? 자, 임의 셀 선택하여 매크로를 기록하고 매크로 이름을 필터로 하래요. 자, 이렇게 임의 셀을 아무데나 선택하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면 됩니다. 매크로 기록은 왜 하는 거예요?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버튼 하나만 눌러도 필터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 기록하는 과정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알겠죠? 무엇으로? 이름을 필터로, 매크로 이름을 필터라는 이름으로 그 작업 과정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매크로 이름 필터 확인.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고급 보시면 여기 고급 필터예요. 고급 필터 들어가시고 자, 목록 범위는 여기 원본 시트에 들어가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원본이란 이름으로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트 이름을요. 그쵸? 조건 범위는 여기 조건이에요. 조건. 내가 원하는 조건 범위 여기 드래그 해주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지금 B4서부터 시작해서 H5까지를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있잖아요. 그렇죠? 번호, 반, 이름, 생일, 과목, 시험일자, 점수까지 다 드래그 해 주셔야 돼요.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필터가 딱 됐네요. 3개 맞네요. 그렇죠? 바로 어떻게 돼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작업을 다 끝냈으면 바로 여러분 이 매크로는 뭐 화면을 확대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뭐 화면을 이동한다든가 이런 거 다 마우스로 클릭한 거 키보드로 움직인 거 이런 거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기록 안 되게 하려면 될 수 있으면 한 번만에 착착착 해서 기록 중지를 딱 눌러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버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E2와 E3 셀의 직사각형을 만들고 텍스트를 필터라고 하시오. 그러면 삽입해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면 도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각형 그룹에 직사각형 보이죠? Alt키 눌러서 E2에서부터 E3 여기 드래그 해주시면 Alt키 누르면 셀 안에 도형이 착착 달라붙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써요? 텍스트를 필터라고 하래요. 필터. 자, 이거 필터라고 하고 자, 도형 안에 글자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 탭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매크로 지정하래.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우리가 방금 만든 필터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쵸? 필터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볼까요? 제대로 작동되는지. 자, 그럼 여기 우린 A반 말고 B반으로 하고 B반에 김씨인 사람의 김별표. 김씨인 사람의 여러분 이게 뭐인지 아시죠? 김별표는 뭐예요? 김별표는 김씨인 사람만 찾아주는 거고 별표 김은 뭐예요? 김으로 끝나는 사람만 찾아주는 거고 별표는 김이 포함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김 물음표는
김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 글자인 것.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그쵸? 이렇게 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11월 달인 사람, 아니, 이런 거는 조건에 쳐줘야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자, 뭐, 시험일자는 생일이나 시험일자. 점수는 한번 해볼까요? 점수 800점 이상인 사람? 크거나 같다 800점 이상. 자, B반이면서 김씨로 시작하고 과목이 엑셀 익스포트 2016이면서 점수가 800 이상, 연계네요. 연계. 그러면은 700 이상? 엑셀이 별로 없구나, 엑셀.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중에 800 이상, 9명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필터 해볼까요? 9명이 나오는지? 짠! 이렇게. 9명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필터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일은 정확한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이제 사실은 시험 일자 같은 경우는 정확한, 어려워요. 그쵸? 아니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 그럼 그런 건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시험 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 그럼 요거에다 갖다가는 크거나 같다. 2019년 1월 1일. 6개 나와야 되네요. 한번 볼까요? 필터 해볼까요? 자, 이렇게 6개가 나오네요. 딱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 정도는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조건이 뭐냐고요? 이 조건 배우는 시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 지우기도 해야 되네요. 조건 지우기도 있나요?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 지우기는 여기 없네요. 밑에 볼까요? 검색 연습이고 조건 지우 여기 있구나. 그렇죠. 매크로 기록 이물셀의 조건 지자 이물셀을 선택하고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요? 검색 조건 지우기로 하래요. 자 검색 조건 지우기 됐나요? 자 확인. 그 다음에 했죠. 검색 조건 지우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B5서부터 H5까지 선택했나요? 자,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딜리트 키 누르시고 딜리트 키 누르신 다음에 이 블록을 해제해 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셀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 셀을 선택하고 다 했으면 검색 조건을 다 지웠으면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2와 G3 셀의 직사각형을 만들고 텍스트를 조건 지우기로 하래요. 그러면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도형을 너무 자주 쓰니까 클릭 3번 클릭해야 되네요. 너무 귀찮다. 자, 이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됐어요. 언제든지 지우고 싶으면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 누르시면 돼요. 클릭하고 사각형 선택하고 자, Alt키 눌러서 G2와 H3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고 Alt키 눌러야지만 셀에 착착 달라붙어요. 마우스 놓으시고 Alt키 놓으시고 조건 지우기라고 써볼까요?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하시고 홈탭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매크로 지정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검색 조건 지우기 확인 됐나요? 자 먼저 이제 원하는 걸 이렇게 필터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거를 필터 누르고 그쵸? 아이고 과목으로는 없네. 여기는 또 엑셀 익스포트 필터 하시고 조건 지우기 딱 누르고 필터 하면 또 다 나타납니다. 알겠죠? 이렇게 조건 지우기는 조건을 내 있는 걸 지우고 또 쓰기 또 딜리트 눌러서 하기 귀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건 지우기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다 했나요? 네, 다 한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조건을 선택해 주시고 또 뭐 이름 선택해 주시고 뭐 생일? 생일은 좀 애매해요. 그쵸? 뭐 8월달 생일이 8월달인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조건에다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정확하게 생일 B반에 뭐 12월 이렇게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여기서 딜리트 누르고 뭐 12월 2일인 사람 찾고 싶다 그러면 12하고 20 엔터 치고 3개네요. 필터 하면은 3명 이렇게 12월 20인 걸 뜨네요. 그쵸? 그러면 조건 한번 해볼까요? 조건을 이용한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 검색 연습 하나, 둘, 셋, 넷, 5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반이면서 이름이 김씨로 시작하는, 그러면 B반이면서 검색 조건 지우고 갈게요. B반이면서 이름이 김씨로 시작하는 김별표 데이터만 한번 추출해 줘 볼까요? 11개가 나와야 되네요. 조건 지우기. 여러분 이게 왜 11개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좀 속으로 신기하다 이러고 있죠. 아이고, 조건 지우기를 눌렀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B반이면서 김씨로 시작하는, 그죠? 자, 11개가 나와야 돼요. 필터 해보겠습니다. 11개예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요 밑에 개수가 11개라고 나와요. 다음. 자, 두 번째 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 지우기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C반이면서 엑셀이 포함된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그러면 C반이면서 엑셀이 포함된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별표 엑셀 별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4개네요. 그쵸? C반이면서 엑셀인 거 필터하면 4개가 딱 나오네요. 엑셀이 포함된 거. 자, 과목이 파워포인트 2016이면서 시험 일자가 2019년 이후인 데이터를 추출하시오. 그러면 검색 지우기 하고 과목이 파워포인트 2016이면서 시험 일자가 2019년 이후, 그러면 크거나 같다 2019 이렇게만 쓰시면 안 돼요. 다시 1 이렇게 해야지 날짜로 인식해요. 2019년 이후라는 건 뭐야?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26개가 나오네요. 자, 필터 해볼까요? 네, 이렇게 26개. 26개인 걸 어떻게 알아? 여기 맞나요? 뭐 이리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드래그 해보고, 여기 26개 맞네요. 그쵸? 자, 다음. 자, H5셀의 조건을 입력하여 점수가 상위 10인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점수가 상위 10인 것만 추출하래요. 그럼 여기서 무슨 함수 쓰래요? 랭크 함수. 여러분 요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조건에서 저는 랭크 시트를 왔다 갔다 그래야 돼요. 랭크 가로 열고 원본 데이터에서 요거 점수라고 이름을 정해 줄 걸 그랬나봐요. 잠시만요. ESC 누르고 원본에서 제가 이것도 한번 이름을 정해 볼게요. 전체 드래그하고 전체 드래그 했죠? 전체 드래그하고 요거를 전체 드래그하고 점수라고 이름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엔터. 자, 필터 여기서 그래도 왔다 갔다 그래야 되네. 는 랭크 가로 열고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순위를. 자, 그럼 그거하고 원본 데이터에서 요 맨 위에 있는 값이, 그쵸? 맨 위에 있는 값이 쉼표. 점수함, 이 점수에서 쉼표 0 몇 등인지 등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엔터 쳐볼까요? 엔터. 87등이네요. 걔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10등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값 찍어주시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볼까요? 그러면 딱 10개의 값이 나오는데, 맞죠? 엔터 치고. 자, 한번 해볼까요? 필터. 점수에서 왜 97개가 나오죠?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딜리트. 여러분 여기 이름을 정해주면 안 돼요. 이름을. 여러분 여기 제가 이름을 정해줬는데 이름을 지우겠습니다.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점수 삭제하고 확인 누르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10위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는 랭크 함수 가로 열고. 자, 랭크 함수 알죠? 랭크 함수는 원본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기 메뉴에 있는 셀 찍고, 그쵸? 메뉴에 있는 셀 찍고 쉼표, 자, 전체 드래그해서 F4 쉼표 0 하면은 가로 닫고 0하고 가로 닫고 하면은 등수가 나와. 엔터. 등수가 나오네.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순위가 나오는데 원본 데이터에 있는 점수에서 맨 위에 있는 값을 찍어주고 시작하셔야 돼.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찍어주고. 그럼 여러분 여기 431이 몇 등이란 얘기예요? 87등이란 얘기네요. 근데 우리는 작거나 같다. 몇 등요? 10등 안에 있는 값을 구해줘야 돼요. 엔터. 10등 안에 있는 값이 14개 나오네요. 필터 한번 해볼까요? 필터. 왜 14개가 나와요? 동일 이름에 동일 등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4개가 나옵니다. 자, 라지 함수도 또 마찬가지예요. 라지 함수로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 그럼 제일 작은 값은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 0 대신 뭐를 써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0 대신 2를 써주면 돼. 1은 뭐예요? 0은 높은 수가 1등이지만 랭크 함수에서 1은 낮은 수가 1등이에요. 그럴 때는 낮은 수가 1등 1에서부터 10위까지 구할 때는 여기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엔터. 그럼 10개네요. 낮은 거는 필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낮은 수 10개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다음 라지 함수를 한번 해볼까요? 라지 함수는 뭐예요? 라지 함수는 는 라지. 조금만 굵게 하고 갈게요. 는 라지 범위 쉼표 K예요.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범위에서 K번째죠. 그럼 먼저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 구해볼까요? 는 라지 가로 열고. 자, 원본 데이터에서 원본이라고 썼다. 원본 데이터를 또 수정했어요. 자,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 F4 눌러주시고 쉼표. 그러면 10 쓰면은 10등에 대한 점수가 나와요. 그쵸? 10등의 최고 큰 값, 10번째로 큰 값이 나옵니다. 그게 936이네요. 그러면 이 936이 뭐예요? 이 10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 라지 함수 앞에다가 클릭하고, 자, 원본 데이터 시트에서 맨 위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아야 돼요. 10번째로 큰 값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엔터. 그럼 14개 나오네요. 필터 해볼까요? 그럼 큰 값 14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오름차순 정렬하는 필터도 만들어주면 여기다 오름차순이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럼 이름이 김 또는 이로 시작하면서 시험 일자가 2018년이고 점수가 800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시오. 너무 길다. 그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딜리트 누르고는 end네요. 그쵸? end 가로 열고 OR. 자, 가로 열고 레프트 가로 열고 이름이 김으로 원본 데이터에서 이름 맨 위에 있는 값 찍어주셔야 돼요. 맨 위에 있는 값 찍어주고 요게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뭐라고요? 김 쉼표. 또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또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2. 그렇죠? 2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험 일자가 2018년이고 그러면 쉼표 요까지. 요게 뭐예요? OR 가로 닫은 거예요. 그쵸? 레프트 가로 열고 OR 가로 열고 OR 가로 닫은 거예요. 맞죠? 제대로 했나요? 그죠?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연도가 2018년도이고 2018년도이래요. 그쵸? 그럼 이어 함수 써서 가로 열고 맨 위에 있는 값 추출해주고 시험 일자가 가로 닫고. 이게 뭐라고요? 2018년이고 2018년이고 또 쉼표. 또 점수가 800 이상. 그러면 점수 전체 들어가고 여기 점수 여기 위에 거 찍어주면 되죠. 그쵸? 전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 위에 값 찍어주고
맨 위에 값 찍어주고, 이게 뭐란 얘기예요? 요 값이 800 이상 크거나 같다. 800 이상. 자, 가로 닫고, 그러면 end 가로 닫고 엔터. false라는 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있는 행의 값은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값이 6개가 나오네요. 한번 필터 해볼까요? 필터. 그래서 뭐예요? 자, 이씨나 김씨이면서 이씨나 김씨인 것 중에서 이씨 김씨인 것만 나왔네요. 그리고 2018년도 저 2018년도 것만 나왔네요. 그다음에 점수가 800 이상인 것만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식을 만들어서 써주면 됩니다. 이 조건식을 만들어줄 때는 이름을, 자, 이렇게 여기 이름을 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매크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